자기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롱과 비하를 일삼은 가해자,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이 상황 허구가 아니라 서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대 전 센터장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 서구에 있는 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원들이 예.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서 생활해 있는 장애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게 적발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이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 학대 의심 사건이 들어오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되는데 이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예. 조사한 사건입니다. 그 방에서 내부에 고발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익명의 고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건이 드러나고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롱과 또 학대가 있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여 전부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네. 장애인에 대한 그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같은 대화방 안에서 서로 조롱을 하고 또 장애인 어떤 그 식사를 하거나 어떤 장애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고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예.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본인들이 찍은 걸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들이라면 그 장애인 센터나 이 시설에서의 직원들의 단체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찍고 그걸 조롱하고 영상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부에서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또는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장애인 학대 사건이 새삼스럽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이런 그 폐쇄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개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에만 맡겨놓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복지사 개개인을 완성된 인격체로 우리가 꼭 정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걸 바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 있고요.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될 근거가 될 테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명백한 조롱과 학대행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그 시설의 폐쇄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집단을 어떤 시설에 모아놓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인격 침해적인 그런 요소를 갖다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피 어떤 외부의 모니터링이나 어떤 소통 또 내지는 어떤 점검 같은 것들이 어떤 주기적으로 예. 이루어지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직무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런 조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표현이 힘든 장애인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폐쇄적인 공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 저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적발된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인권침해 사건들은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설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정황이나 학대 사건들은 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장애인 권익보호기관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장애인분들이 한 67% 이상, 네. 80% 가까이, 한 70% 가까이 그런 되시는 분들이 어떤 학대를 받고 있고 또 이런 학대들이 요즘에는 어떤 그 방향을 달리해서 과거에는 어떤 신체적 학대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네. 현재는 어떤 정서적 학대나 어떤 그 직감적인 어떤 광고에 의한 학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 학대 이런 것들도 좀 동반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학대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히 정리가 되고 철저한 조사를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톡방, 뭐 SNS 이런 것들 과거에는 없던 것이었고 예전에 이제 신체적 학대에 넘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 인권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하나하나씩 전수조사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앞에서 그 말씀드린 거와 좀 같은 맥락이지만 시설 자체가 외부로부터 좀 단절된 네. 어떤 폐쇄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민간기관이나 어떤 강제력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 거주하시는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네.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시설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고 시설 자체도 지금은 이제 좀 그 과거에 비해서 좀 소규모화되고 네. 또 그리고 또 과거와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점검이나 모니터링에 좀 성실히 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 시설 장애인들이 외부와 어떤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투명하게 예.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애인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관리 감독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급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통 보면 시로 보고 있죠. 예. 광역자치단체로 보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예산 배정도 해주고 뭐 네,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집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장애인 시설의 학대 가해자들 중에서요, 20%가 시설 종사자라고 들었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 학대하는 당사자가 예. 시설 종사자인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것에 시스템적이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소양이나 그런 인격이나 그런 것들에 맡겨놓았기 거기만 때문에 의존해왔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소양 교육도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이해도라든지 된다. 이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대 전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